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진태산입니다. 인터넷의 보급은 사람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했으며 이제 인터넷 사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일은 바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국민들은 형태가 있는 감옥과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통제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중국 공안부와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은 인터넷 아이디와 인터넷 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10억 명이 넘는 인터넷 사용자들은 앞으로 인터넷 접속을 위해 인터넷 아이디와 인터넷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은 중국의 엄격한 정보관리 속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칭화대 교수들조차도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아이디와 인터넷 인증 제도란 무엇일까요? 이는 중공이 자발적으로 10억 명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통일된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먼저 실명 인증을 거쳐 인증이 완료되면 인터넷 아이디가 포함된 전자 인터넷 신분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이후 시민들은 국가 네트워크 신분 인증 시험 버전이라는 앱을 다운로드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을 완료해야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제도의 의견 수렴 마감일이 8월 25일이었지만 이 앱은 이미 중국의 여러 애플리케이션 상점에 출시했으며 10개 정부 개발 앱과 71개의 인터넷 앱, 예로 타오바오, 위챗, 샤오홍슈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비천대학 교수 장티안양 박사는 중공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자발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플랫폼에서 이를 강제 실행하기 때문에 결국 당신은 국가 네트워크 신분 인증 앱을 다운로드할 수밖에 없다. 이 앱이 한번 당신의 휴대폰에 설치되면 휴대폰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을 중공이 알게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디로 차를 몰고 갔는지, 몇 장의 사진을 찍었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등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즉 이 앱은 휴대폰에 설치되는 스파이 소프트웨어로 당신을 감시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인터넷 신분 인증이 있으면 다른 플랫폼을 사용할 때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상 정부는 가장 가치 있는 개인 데이터를 이들 플랫폼으로부터 정부의 손으로 이전시켜 이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일관찰의 블로거 왕지아는 중공 정부가 두 가지 방법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 공간에서는 CCTV를 통해 감시하고 가상 공간에서는 인터넷 아이디를 사용하여 추적한다. 이는 건강코드와 유사한 방식이다. 건강코드란 중공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도입한 시스템으로 개인의 건강정보와 활동정보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개인이 온라인으로 스스로 정보를 제출한 후 백엔드에서 이를 검토하여 개인에게 QR코드를 생성한다. 이 QR코드는 어디를 가든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며 이는 사람들의 출입을 위한 전자증명서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칭화대학 법학원 교수 노동현이 1인미디어에 발표한 글에서 말하길 현실 공간에서는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얼굴 인식을 사용하고 가상 공간에서는 인터넷 아이디를 이용해 사람들을 추적하며 인터넷 인증서를 통해 인터넷 사용 행위를 통제한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인터넷 아이디와 인터넷 인증 제도는 건강코드와 비슷한 방식으로 건강코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통제 방식에 있어 건강코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단지 건강코드를 정상적인 사회 통제에 상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 상시적인 적용은 사회적 위험 측면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건강코드보다 더 심각하다. 당초 건강코드 사용에 따른 각종 문제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건강코드 사용에서 발생한 거의 모든 문제는 비슷한 형태로 다시 발생할 것이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중국에 설치된 CCTV의 수는 27.6억 대에 달했습니다. 약 14억 명의 중국인이 평균적으로 1인당 2개의 CCTV로 감시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중공은 전국을 감시하며 사각지대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국민들의 모든 행동이 철저히 감시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도시 전역에 설치된 CCTV가 표시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영상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CCTV 카메라만 해도 2천만 개가 넘습니다. 이 대형 프로젝트는 중국 천망이라 불리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눈입니다. 한 노인이 집을 떠난 지 4시간이 지났고 경찰 황의는
그녀의 보행 속도를 계산하여 전자지도의 5km 범위를 중점 수색 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범위 안에도 약 10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신세대 얼굴 인식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중점 지역에 거의 1000개에 달하는 CCTV가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 이미지를 지휘센터에 보내고 후방 시스템은 사진을 비교합니다. 이 시스템은 초당 수만 개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수천만 회의 계산을 수행하는데 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식별 및 계산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면인식 카메라입니다. 노인이 이 촬영 구역을 지나가기만 하면 그녀의 얼굴 사진이 촬영되고 우리는 후방 시스템을 통해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 허베이성 바오딩시의 한 학교 교실 천장에 수많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학생의 머리 위에 하나씩 배치된 이 카메라는 360도 회전하며 학생들의 모든 행동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예교실의 기본 구성입니다. 카메라와 터치스크린 책상이 세트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정상적인 교육 장비입니다. 다음은 중국 학교의 천안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심지어 날아다니는 작은 벌레조차도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기술입니다. 오늘은 신비한 스마트 캠퍼스의 백엔드 시스템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학교의 모든 영역을 어떻게 커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 캠퍼스는 2초마다 화면이 전환되며 누군가가 지나갈 때 카메라가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모든 사람이 감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더 발전된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교실과 식당을 감시하는 시스템이고 저쪽은 캠퍼스 환경을 모니터링합니다. 캠퍼스 환경은 컬러 화면으로 표시됩니다. 이 시스템은 벌레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벌레가 있을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또한 움직임이 있을 경우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다음 시스템과 화면으로 연동되며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중국에서는 다양한 감시 시스템이 모든 곳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최근 한 중국 네티즌은 자신의 가정 네티브이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집에서 사용 중인 TV가 자주 느려지자 시스템을 점검했고 그 결과 TV가 10분마다 집안에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 장비를 스캔한 후 자동으로 정보를 외부로 전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매우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 중국 네티즌이 7월 23일 소셜포럼에 글을 올려 최근 집에서 사용 중인 TV가 자주 느려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백그라운드 서비스가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니 데이터 교정 서비스라는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자신의 TV가 안드로이드 시스템이라 자세히 조사해본 결과 이 서비스가 10분마다 집안의 모든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를 스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장치의 호스트 네임, 맥, IP 주소, 심지어 네트워크 지연 시간까지 전부 수집해 gcdata.com이라는 곳으로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스마트 기기, 누군가가 집에 와서 네트워크에 연결했는지 여부, 심지어 이웃의 와이파이 이름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업로드되고 있었습니다. 8월 13일 한 네티즌이 실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동료가 점심시간에 컴퓨터로 위챗에 로그인해 있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누군가에 의해 원격으로 조종되었습니다. 是我啊，他回是我。电脑被操控了。 언니, 무슨 일 있어? 컴퓨터가 해커당하고 电脑 있어. 被人操控了。 중국인의 모든 활동은 중공정부의 감시하에 있습니다. 정치범을 체포해야 할 경우 그들의 위치를 즉시 찾아 빠르게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가 발생하면 그 사건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이 카메라들이 국민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고 공공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영상에서 한 중국인 블로거는 자신의 친구가 오전에 이스라엘에 기부를 했는데 오후에 경찰이 찾아와 경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 친구가 말하기를 어제 오전에 이스라엘에 기부를 했는데 오후에 경찰이 집에 찾아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고를 했다. 솔직히 듣고 나서 정말 어이가 없고 웃기기까지 했다. 중국에서는 어떤 사생활도 없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내 친구는 전화번호나 집 주소와 같은 어떤 정보도 남기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즉시 집으로 찾아와 경고할 수 있었다. 웃기면서도 무서운 점은
이렇게 발전한 기술이 오히려 나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에서는 사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나 개성 넘치는 사람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이 나라의 통치자들은 사람들이 마치 도살장에 새로운 설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기뻐하는 동물처럼 살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니 이 나라에 대해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들 알 것이고 말한다고 해서 더 알려질 것도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떠나길 권한다.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다음은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 대학생이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일을 공유했습니다. 그곳은 온통 CCTV로 가득했는데 2명의 노인이 그녀의 손가방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결국 그 도둑들을 놓아주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중국의 감시 시스템은 오직 사회 안정을 위해 존재할 뿐 인민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우리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위해 당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동영상 속의 그녀의 진술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오후 4시 32분 정저우 동역 지하철 입구의 보안 검색대에서 그녀의 가방이 약 60세 정도 된 노부인에게 도난당했습니다. 그 노부인은 지하철 게이트 앞에서 자신의 큰 가방을 열어 그녀의 가방을 신속히 숨겼습니다. 그때 남편이 신분증을 이용해 지하철 카드를 스캔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뒤에서 그녀의 가방을 찾고 있었고 도둑질한 노부인은 지하철을 탈 줄 몰라 그녀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노부인의 남편은 지하철 직원과 경찰에게 가서 1호선 지하철표를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녀는 지하철 직원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있었고 방송에서도 그녀의 손가방을 찾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도둑들은 보안 검색대에 서 있었고 그중 한 명은 그녀의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6시 50분에 그녀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이미 현장을 떠나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그들이 많은 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정저우 동역에서 내려 1호선 지하철을 타고 기차역으로 가려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치 사회이고 정저우 동역과 지하철역에는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안 검색대는 감시가 철저합니다. 도난 미드닛 과정은 게이트 앞에 CCTV에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신분증으로 스캔이 되지 않을 때 그들은 마스크를 턱에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도 뚜렷하게 찍혔습니다. 그녀는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안 검색대에서 이런 도난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늙은 것입니다. 2022년 월스트리트 저널의 두 기자인 이조화와 리사리는 국가 감시, 중국의 새로운 사회 통제 시대의 서막이라는 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 정부가 어떻게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을 감시하고 사회를 통제하려고 하는지를 탐구한 내용입니다. 저자들은 중국 내 감시체제 구축의 전 과정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정치적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중공이 감시와 사회 통제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어떻게 앞서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자유 제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수년에 걸친 추적 보도를 통해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엄격하게 감시하기 위해 발명한 4가지 주요 기술 시스템을 폭로했습니다. 첫 번째,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공 정부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 복잡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시민들의 신분증, 얼굴 인식 데이터, 지문, 개인 여행 기록 등을 연결하여 새로운 정치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했습니다. 두 번째, 행동 감시 강화. 중공은 중국의 기술 회사가 제공하는 보안 장비를 활용해 휴대전화를 추적하고 개인의 메시지를 해독하며 온라인 쇼핑 행동을 감시합니다. 세 번째, 감시 시스템 구축. 화웨이와 상탕테크 같은 기술 기업들은 중공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방대한 CCTV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감시 시스템은 중국의 법 체계나 디지털 프라이버시 규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네 번째, 서방 기술과의 결합. 인텔, IBM, 시게이트, 시스코와 같은 서방 기업들이 중국 기업의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중국의 감시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감시는 중국 내에만 그치지 않고 해외 화교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17일 미국은 중국 경찰과 인터넷 정보국 관리들을 기소했지만 이들 대부분은 미국 외부에 있어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공이 인터넷 기술을 통해 미국까지 감시망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중공은 수많은 인터넷 경찰을 동원해 가짜 계정을 생성하고
해외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기 위해 가짜 정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청의 뉴욕 동부 지부는 4월 17일 두 건의 형사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중공과 관련이 있으며 중공의 미국 내 스파이 활동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미국이 중국 공안부 소속 경찰 40명과 인터넷 정보국 관리 2명을 기소한 것입니다. 이들의 혐의는 다수의 가짜 계정을 이용해 해외로 이주한 중국인들을 공격하고 괴롭힌 것인데 이들의 정치적 입장과 발언이 중공 정부를 불쾌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2020년에 화상회의 소프트웨어인 줌을 통해 천안문 사태 기념 세미나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줌의 한 중국 직원이 중국 당국의 지시에 따라 4차례의 천안문 기념 회의를 차단했고 참가자들의 명단, 이메일, IP 주소 등 개인정보를 중공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